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통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정당이 말이죠. 이제 사실상 지역구 대표 선수는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 선수들 지금 이제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주부터는 이제 면접이 직접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우리 국민의힘, 이 국민의 미래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하겠다. 한 530여 명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21대 선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응모자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의 면면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이 4번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요, 이제 뭐 지역구 공천은 이제 다 끝났고, 몇 군데만 오늘 밤에 발표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야,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혁신 공천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혁신 공천이고, 국민의힘은 폐륜 공천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말을 주워왔는지 귀신같이 잘도 주워와요. 야.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이재명이 정말, 이제는요, 이재명이 비판하는 것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사실 보도만 해야 되겠어요. 야, 요런 사람을 갖다가 국민에게 지금 이제 당 대표다. 그리고 개항을 대표 선수다. 이거 어느 국민이 시켰어요? 민주당 완전히 폭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야, 국민들을 사기로 치니까 대상으로, 야, 엄한 벌이 왔네. 이 무서운 이 교훈을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래서 제2의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치판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쪽 지금 바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빅 뉴스들을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권은희가, 야, 이거 이낙연한테 도대체 뭘 이게 선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왜냐? 권은희가 출마하려고 온 데가 광산을이거든요. 왜냐면 민영배가 있고 권은희가 나오려고 그러고, 민영배는 이미 경선에서 유일하게 이겼잖아요. 예. 자, 여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요, 사전에 이 권은희한테는 좀 자제해달라,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도 법률적으로 보면요, 아슬아슬해요. 이게 담화페이나 마찬가지라.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 공선법에 걸릴 소지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거 담화에 의한 불출마잖아요. 자, 이거 약간 사법 리스크 위험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보도해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 강천석 칼럼하고요, 서민 교수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 올려주신 거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100만, 지금 어느 분은 이제 100만 그만하라고 하는데, 100만, 저도 이제 자제를 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내부 비례대표, 과연 어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몇 명이나 응모를 했는지, 지금 530명인데요. 남성이 331명에 62.5%, 여성이 199명에 37.5%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때는요, 531명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짜고 친 고수 똑같네요. 어떻게 딱 한 명만 차이 나죠? 야, 이거 희한하네요. 그래서 당시 미래한국당은요, 33.8%를 얻어서, 이 47석 중에 19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했느냐? 인요한, 김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현재, 그리고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재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 외교부, 이 한반도 평화본부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김금혁 전 국가본부장관 보좌관, 그 다음에 박충권 현대대철 책임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재로 영입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김경애 간호사협회 총선기획단장,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준우 여의도연구원의 기획의원, 그리고요, 또 이 김혜경 법과 의혹을 제기한 조명현,
그리고 인여환 혁신위원회 때 장애인 변호사로 활동한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 그리고 보수 유튜브 채널의 4시 10분을 운영한 희극인 김영민, 이런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는요, 신청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면 공개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 그 다음에 면접 심사를 거쳐서 순번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비례의석 수가 46석이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는요, 40명 안팎을 비례 후보 명단에 올릴 예정이다. 자, 그리고요,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논평을 잘하고 있는 김민전 현 경희대 교수입니다. 이분도 비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65년 부산 출생이고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대 대선 때, 그러니까 16년도 대선 과정에서는요,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아주 엘리트 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제 비례의정 정당 10명 정도를 지금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많이 가고 있고, 또 출마를 안 하는 분들도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국민의 미래는요, 기호 4번을 노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기호 1번 지었고, 그 다음에 국민이 2번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범야권 위성정당, 민주연합에 이어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1, 2 정당은 지금 비례대표를 못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1, 2당,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못 내놓으니까 비례 3번이 말하자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4번이 국민의힘. 그래서요, 지역구 두 번째 칸, 기호 4번이어야 두 번째 칸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구에서 두 번째 칸, 비례에서도 두 번째 칸. 요거를 받으려고, 지금 이제 기호 4번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구 성동을에서 지금 3명, 막강한 사람들 3명이 경선을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아웃됐어요. 그래서 이영훈과 하태경이만 결선에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영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서 지역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변화가 홍영표 지금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여기 이제 입당이 결정이 됐고요. 입당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실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노웅래가 불출마를 당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의사를 이제 확실하게 밝혔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 선대위원장에는요, 이해찬, 그 다음에 김부겸,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3명의 쓰리탑 체제로 간다. 그래서 이 선거 기본 전략 이런 거는 이제 이해찬이가, 그리고 이제 현장 유세 지원은 김부겸 전 총리가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정세균 총리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자리는 안 맡고 개별 의원들 지원 유세는 다니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참 뻔뻔스러운 이재명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결국은 지금 이제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고요. 하나는 페북의 글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 뻔뻔스러워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지금 이재명이가 긴급 현안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이요, 혁신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증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프레임을 정하고 있느냐? 검찰 독재,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검찰 독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싹 워딩을 바뀌었어요. 이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반국민 세력이라고 이 컨셉을 만들었네요. 만들기도 잘도 만들어요. 반국민 세력. 자,
그래가지고요, 이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자.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써달라. 예, 그리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맞죠? 이재명 같은 사법 리스크 가진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된다?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분수령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주어를 이재명으로 갖다 바꾸면 딱 맞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갖다가 이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 세력. 왜냐하면 민주당이라고는 이름만 들어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국민의 입장에 쓰는, 그래서 4월 10일을 갖다가 심판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4월 10일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민주파괴, 무능정권,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주어를 꼭 이재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명횡재 비명횡세라고 하는 이 논란, 이거를 혁신공천으로 다 딱 커버해버려요. 자,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선으로 후퇴했다.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이다.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뤄냈다. 갈등은 혁신 과정이 불가피한 진통이다. 여기에서요,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강조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래서 이제 이 비판을 받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드는 겁니다. 치졸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폐륜 공천이라고 하면서 천안에 있는 신범철, 경북의 임종덕, 그리고 이제 이 부산 수영의 장해찬, 그리고 지금 이제 청주의 정우택 후보를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이 태웁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런 그 프레임을 짜서 지금 비판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요,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을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뻔뻔스러운 선포다. 아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출마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야말로 폐륜 공천은 민주당 이재명이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뻔뻔스러운 이 입장문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언제까지 이러한 이재명이를 우리가 봐야 될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이는 반드시 아웃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그야말로 이제 개양을 주민 여러분들이 강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비토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보도에 따르면은 전병헌의 동작을해서 갑에서 이 김명기한테 빌렸잖아요. 그 전병헌도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권은희는 지금 이 광산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왔고 광산을 출마하시겠다 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상황을 고려하면 양해가 되는 결정이다. 예. 양해가 되는 결정이다. 그래서 저에게 광주 광산은 상수이기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그리고 지난 설에도 이낙연과 통화를 했고 광주 출마를 고민하시기에 출마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고, 광주의 호남의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저희 조언을 받아들였기에 저도 이낙연 대표의 결심을 수긍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막 입장문을 내놨네요. 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의 이러한 입장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국민 세력.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놓고 운동권 특권 세력, 그리고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의 폭주를 저지하자. 그리고 종료심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이런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그 부패 종북 세력들이 이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천과 협작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협작 행태.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등의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이러한 정치 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 내야겠다. 그리고요. 이재명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4심이 반영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요.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요.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운동권 특권 정치에 안주하면서 범죄 혐의자 방패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 아주 의미가 상당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이 방탄만 맺히고 있는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훈 교수의 이 칼럼.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묻지마 지지, 조국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래서 조국 지지자들야말로 무간지옥에 갇힌 게 아니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칼럼입니다. 칼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4, 5분 정도 걸쳐서요. 이 칼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이 군소정당이 내놓는 강령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이게 바로 여기 조국이가 내는 강령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기회균형 선발제. 자, 그래서 이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서민 교수의 이제 칼럼입니다.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과 같은 각종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령 주체가 바로 조국이가 만든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지금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지겨울 만하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게 2019년도 8월 무려 4년 7개월 전인데 4년 7개월 전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바로 장관직을 포기했었을 텐데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민주당은 온 가족을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난해 왔고 그 지지자들은 서초동에 모여서 조국 쓰고 검찰 개혁을 외쳐댔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인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조국 사태는 끝날 거야. 그래서 2020년 12월 조국 부인 정경심이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국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까지 비난하고 나선 바 있어요.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면 전부 유죄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조국 측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과 지지자들이 종전 주장을 전혀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아직도 안 끝났고 진행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2심과 대법원이 이 정경심의 4년형을 확정한 뒤에도 마찬가지. 이제는 조국 사태, 정말 조국이 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경심에 이어서 조국마저 유죄를 받는다면 조국 사태는 끝날 거야. 2023년도 2월에 1심 재판부가 그야말로 모든 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어요. 자,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질타했습니다. 올 2심 형량도 1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놓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리만 해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유죄 판결 이미 끝난 거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조국과 그 지지자들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만 하고 있어요. 이제 당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그런데 매우 특이하다 이거예요. 달라. 첫째는 뭐냐? 이 항의 억울함 호소하는 방식. 첫째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왜 나만 더럽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물고 들으시는 아주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의 경우는 저희 딸과 달리 각종 의혹,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대필 등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건 번지수가 틀린 물타기였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위조까지 해야 하는 본인과는 달리 한동훈에 따른 송도국제학교에서 내신 만점의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CT도 만점을 받아서 MIT에 합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쓴 논문은 고교생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카이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 입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필 의혹 제대로 밝혀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벤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케냐인이 내가 썼다고 주장하긴 했지만은 한겨레에서 취재 요청에 대해서 벤슨은 사례금을 주면 취재 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가 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취재를 중단. 그러면 한겨레가 돈이 없어서 그랬겠느냐?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한겨레가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혈안이 대전점을 감안한다면 벤슨이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자기들이 취재를 못한 부분은 기사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건데 한겨레는 벤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고 좌파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를 확대 재생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시 노패스지만 이 조국은 사시 합격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은 이게 위조 서류를 갖다가 대학에 제출해 업무 방해죄를 위반한 조민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두 번째, 과거에 한명수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조국도 현실 밖에 존재하는 진실의 법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해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 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그래서 관대한 판사님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덕에 조국은 결국 신당 장주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가면서 지 이름을 당명에 넣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수십 개 정당이 난입할 거 아니야, 비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갖다가 딱 바꾼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리고 당 상직성은요, 트루브루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조국이 이게 광주의 하늘을 뜻한다고 우겨갖고 본인에게 호의적인 호남의 추파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서민 교수는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창당대회에서 조국이 한 말인데,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국의 지난 5년은 끊이지 않는 SNS다. 강의단하면서 월급 받는 서울대 교수 부커스트를 가장한 앵벌이, 뜬금없는 턱걸이 등등 이런 게 무간지옥이라면 지옥도 그 나름대로 살포단 문이 아닌가.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돈. 그래서 지금 조국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후원금은 다다익선이냐. 이니 후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많이 가진 자가 됐다. 그래서 2019년도 가족 재산으로 56억 원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중에 34억 원이 현금 2억이었던 것 같다. 어마어마한 갑부죠, 갑부. 예. 그런데도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 26일 날 민정수석을 마치고 서울대 백수로 복직 신청을 하면서 낸 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법무장관 지명 전까지는 55일치 월급을 챙기면 안 되는데 이걸 챙겨갖고 2019년도 10월 14일 법무장관을 그만두면서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갖다가 서울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당시 월급을 챙겨 먹었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요, 심지어 서울대에 가기 전에 울산대하고 동국대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다. 30만 부 넘게 팔린 조국의 시간을 비롯해서 조국은 책을 4권이나 냈고요. 위에서 이제 언급한 대로 또
이 영치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2억 4천만원 받아먹었잖아요. 예, 대단하죠. 혼자 슬퍼한다는 이런 이 편집을 또 냈잖아요. 시집을 냈어요. 자, 그리고 조미는요, 또 유튜브로 수익을 또 옮겨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국 지지자들의 허리가 이게 휠 법한 상황이 됐고, 그런데도 조국이 정치를 한답시고 돈을 또 걷는다니까 조국 지지자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무간 지옥에 갇힌 거가 아니냐. 예. 자, 그러면서요, 조국 당 창당대에서 조국이 말하는데, 동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지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지만 정상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하는데, 바로 뭐냐? 아니다. 그건 바로 너야. 이렇게 지금 서민 교수가 결론을 만들고 있네요. 아주 서민 교수의 글 정말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